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직 내에서 태만한 직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조직에는 태만한 직원은 있죠. 태만이라고 하면 뭘까요? 뭔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갖은 핑계를 대고서 게을리하는 직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환경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태만한 직원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줄 돈 다 주고 휴가 쓸 거 다 쓰고 그러면은 만족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태만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 왜 이런 태만이 일어날까요? 그건 여러 가지 조직 문제도 있지만 개인의 스타일 때문에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새는요, 자기 자식도 관리하기 힘든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도 관리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졌죠. 어찌 보면요, 내 부하 직원이 내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요, 각별히 신경 써야 될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만한 직원들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요, 불만형 태만입니다. 이 불만형 태만은 태만의 전통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흔한 일이죠. 자기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급여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일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 자기 리더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조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이 많은 거죠. 불만 때문에, 속된 말로 삐져갖고 태만하는 거예요. 나 일하기 싫어, 짜증나, 화나, 이런 것들이죠. 오히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 불만형 태만은요, 오히려 굉장히 단순한 일이에요. 단순한 태만이에요. 왜냐하면 불만 때문에 태만한 거기 때문에 이 불만을 리더가 잘 이해하고 잘 접근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죠. 이 불만형 태만들은요, 자기가 일하지 못하는, 즉 일에 몰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쉽게 드러냅니다. 그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관찰만 잘하면 저 친구가 뭐가 불만이구나, 또 물어봐서 이게 불만이구나, 그러면 그 불만을 제거해주면 어느 정도 태만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만형 태만인 직원은요,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고 그 요소를 리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과 조직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걸 구분해서 설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배려도 해주고 또 들어도 주고 소주 한잔 하면서 설득도 하고 이건 어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만 중에서 불만형 태만은요, 가장 드러나서 큰 것 같지만 그것도 가장 리더가 통제하기 쉬운 그런 태만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태만의 유형은요, 좀 힘든 겁니다. 바로 교활형 태만이에요. 교활형 태만 처음 들어보셨죠? 이건 뭐냐면 겉으로는 말을 잘 듣는 것 같고 겉으로는 일을 재밌어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불만이 없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요, 수동 공격형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패시브 어그레시브한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리더 앞에서는 별 문제가 없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리더 곁을 떠나서는요, 일을 안 한다든지 오히려 불만을 조장한다든지 리더에 대한 뒷담화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죠. 이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교활형 태만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요, 이 교활형 태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상사에게 정보도 많이 주고 자기의 측근인 것처럼 리더 편인 것처럼 보일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런 교활한 태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리더한테 잘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보험을 들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교활한 태만들은요,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직원을 뒷담화를 한다든지 뭔가 제도의 문제점을 얘기해 준다든지 그래갖고 자기를 위해서 주는 정보가 리더의 판단력을 흐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부하 직원이 제공하는 정보가 다 믿을 만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애를 한다든지 한 사람 말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것도 좋지만요,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우선일 수 있어요. 또 잘못하면요, 이 교활한 태만을 발휘하는 직원 때문에요, 다른 직원과
갈등이 생기거나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살갑게 대하는 직원이라든가 알아서 기는 부하 직원들 이야기는요,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교활한 태만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친구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점에 한번 경고를 해야 됩니다. 경고를 해서 수정을 하든가 그걸 금지라는 것이 더 위험해지지 않을 수 있죠. 요새는 정말 그 영리하기만 한 직원들도 있으니까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세 번째는 회피형 태만이에요. 이 회피형 태만은요, 좀 애매합니다. 일을 안 하진 않아요. 근데 더 하진 않아요. 하긴 하는데 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리더에게 살갑게 대하진 않습니다. 일을 안 하진 않아요. 근데 자기 것만 하는 거예요.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도 이후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자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궁금하죠. 아니, 자기 일만 잘해도 땡큐인데 자기 일 잘하는 게 왜 태만이냐? 생각해 보세요. 조직 내에서는요, 딱 일이 한번 정해주면 끝까지 변화가 없다든지 또 혼자서만 단독을 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협업을 때로는 해야 되고 특명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더가 마음에 안 들면 뭔가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걸 안 건들면은 불만이 없이 그냥 묵묵히 하는데 조금만 자기가 하는 영역이 침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간섭을 받는다든지 부담이 커진다든지 하면요, 손 놔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직원들이죠. 이런 직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에게는 전체 일의 그림을 잘 설명해주고 협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독단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들에 대해서 연관성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줌으로써 자기 것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이 회피형 태만은요, 참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점검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태만은 무능형 태만입니다.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지만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요. 자, 예를 들면 일부 고연차 직원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급은 있는데 직책이 없다든지 몸값은 높은데 밥값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아, 내가 좀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좀 있으면 임금 피크 가야 되는데 뭘 이런 걸 자꾸 시킵니까 나한테? 나 안 해, 못해 이러면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특히 요새는 연상부와 연하상사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리더보다 더 많은 부하 직원이 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 강하게 접근하면 갈등이 되고 우리 문제가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 자꾸 오염시켜요. 야, 하지마 별거 아니야, 뭐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무능형 태만인 사람은요, 방치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리더보다 나이가 더 많은 직원이거나 아니면 능력은 있는데 잘 안 한다든지 능력도 없기 때문에 더 안 한다. 그리고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들을 잘 설득을 해서 그들을 조력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해주고 도와달라 얘기하고 아니면은 능력이 없으면 멘토를 붙인다든지 해서 무능형 태만인 사람이 조직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가지 태만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불만형 태만, 두 번째는 교활형 태만, 세 번째가 회피형 태만, 네 번째가 무능형 태만입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아마 앞으로는 더 복잡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잘할까 하는 사람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힘든 일을 안 할까, 어떻게 하면은 광팔까,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까, 이런 식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직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자기가 희생되면서까지 조직을 일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태만의 가능성은 언제나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태만의 유형을 잘 생각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